신입? 무슨 일이지? 꽃이랑 풀 가지고 노는 게 너희 꽃요괴가 제일 잘하는 건데 뭐가 이렇게 굼떠? 가만히 있어요. 내가 처리할게요. 하퍼시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거긴 옥도 옥이지만 비치가 특히 유명한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좋겠네요. 건배하시죠. 괜찮아요. 누나예요? 도와줘요. 제발요. 날 거절하지 마요. 안 그러면 늦을지도 몰라요. 고마워요. 금방 끝날 거예요. 마지막 한 알만 먹으면. 미안해요. 아까는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방금 그런 모습을 봤는데 안 무서워요? 네, 약속할게요. 누나 왔어요?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유씨 가문과 도철의 거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고대에 삼켜진 숨결이 터지면서 전쟁이 끊이지 않을 때였어요. 사람들은 우리 유씨 가문이 도철과 거래해서 이득을 봤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렇게 지금의 부귀를 이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건 여기에 그만한 대가가 따랐다는 거예요. 네, 무거운 대가였죠. 사실 그때의 인간은 도철을 제압할 수 없었고 특별한 유씨 혈통만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서 시작된 거래였어요. 도철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선조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유씨 가문은 대대로 피를 바쳐서 도철을 잠재웠고 그렇게 도철이 더는 세상을 해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 거래로 도철의 탐욕스러운 본성이 유씨 가문의 이익을 가져다 준 건 맞지만 동시에 재앙도 불러왔어요. 누나가 유씨 가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봤다면 알 거예요. 우리 가문 사람들은 삼켜진 숨결이 터진 이후로 45살을 넘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누나도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단순히 수명만 짧아지는 게 아니에요. 잠든 도철은 가문 사람한테 들러붙어 있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다음 사람한테 옮겨붙어요. 도철이 붙은 사람은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상 행동을 하게 돼요. 조금 전 내 모습처럼요. 보석을 제때 못 삼켜서 얼굴 곳곳에 퍼지면 미치광이가 됐다가 죽게 돼요. 맞아요. 너무 슬퍼하거나 기뻐하면 안 되고 제멋대로 굴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감정을 절제하고 행여나 느끼더라도 그 감정을 겉으로만 스쳐보내는 법을 배웠어요. 최대한 감정 없이 조용히 그냥 껍데기처럼 지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렇게 억눌린 삶을 못 견뎌서 일찍 자결을 택한 가문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 몇 대에 걸쳐서 그 방법을 찾아왔는데 결국 희망은 없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경매에 도움이 될 만한 골동품이 있다고 해서 보러 왔는데 내가 영향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요. 앞으로 20년 정도 남았으니까 반드시 방법을 찾아서 유씨 가문의 자유를 되찾아 줄 거예요. 꽃유기한테 그렇게 몰아붙일 필요 있어요?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 속도 좀 느리다고 그렇게 화낼 필요는 없잖아요. 하, 넌 또... 어, 유신우님이시군요. 유신우님은 제 주인님께서 초대하신 귀한 손님이시니 뜻대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내 방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부하가 많으니까 꽃꽂이나 향 피우는 일 정도는 이 사람 없이도 괜찮죠? 아, 물론이죠. 손님이 원하신다면 다 괜찮습니다. 허락도 받았으니 이만 가자고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몰라요. 아직 날 초대한 사람을 못 만나봤거든요. 누나는요? 거의 다 요괴들밖에 없던데 임무 때문에 꽃요괴로 변장한 거예요? 네, 되게 신기하고 특이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나도 그런 건 처음 봤는데 굉장한 실력을 갖췄다는 게 느껴졌어요. 누나도 알다시피 내가 계속 도철을 완전히 제압할 방법을 찾고 있잖아요. 진짜든 아니든 놓치느니 차라리 믿어보는 편이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더니 그쪽에서 비공개 주얼리 교류회를 핑계로 날 교회에 있는 정원으로 초대한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교류회라는 게 열리긴 했는데 거의 요괴들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니 유씨 가문과 도철 사이의 거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까지 준비했겠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다 알죠? 홀 쪽으로 나가자마자 누나를 만난 거예요. 날 초대한 사람이 대체 누굴까 궁금했는데 누나가 알려준 정보를 들어보니까 쟁이 의심돼요. 말령국은 내가 도철을 봉인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걸 핑계로 누군가 나와 접촉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누나를 만나기 전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쟁이 분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식도 몰랐고요. 이 두 정보를 합쳐서 생각해보면
저쪽에서 알아채기 전에 빨리 떠나요. 안 돼요. 난 초대받아서 온 거라 여기 있는 유기는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타깃이 거물이라. 이유 없이 떠나면 의심만 살 거예요. 오히려 누나야말로 꽃유기로 변장해서 시종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한 명이 없어진 걸 알아채도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누나, 내 말 들어요. 여기서 먼저 나가요. 신원 확인은 내가 대신할 수 있어요. 유신우님, 저희 주인님께서 부르십니다. 누나, 이제 와서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따 같이 가자고 할 테니까 그때 기회 봐서 요괴 탐지기를 써요. 들어와. 쉬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 주인님께서 지금 뵙고 싶어 하십니다. 드디어 나 같은 손님이 있었다는 게 생각났나 보네. 농담은요. 귀한 손님이시니 저희 주인님께서도 당연히 신경 쓰고 계신답니다. 다만 요즘 일이 많으셔서 이제야 시간이 났다고 하시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어차피 충분히 쉬었으니까 슬슬 가볼까? 앞장서. 그리고 이 사람도 같이 갈 거야. 그 주인님께서 약속 장소에 혼자 오시길 바라셔서요. 뭐? 이 집 주인이 초대한 귀한 손님인데 누굴 데려가는 것도 못 정한다고? 애초에 네가 그걸 지적할 처지인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유신우님 편하신 대로 하시죠. 그럼 두 분은 절 따라오세요. 누나, 긴장했어요? 안색이 안 좋아요. 걱정하지 마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긴다 해도 내가 누나 곁에 있을게요. 주인님, 유신우님 오셨습니다. 가봐.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신우고. 당신을 여기로 모시려고 꽤 고생했어요. 근데 옆에 꽃요괴가 따라올 줄은 몰랐네요.
드디어 만나게 돼서 저도 기쁘네요. 방 안에만 있으니까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이 꽃요괴는 덕분에 만나게 돼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여기로 초대받지 못했다면 못 만났을 테니까요. 응? 반년 전 경매장에서 처음 봤을 때 한눈에 반했어요. 그때 경매장에서 일이 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와줬거든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선명해요. 아쉽게도 그땐 이름이나 사는 곳을 물어볼 틈도 없었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죠. 경매가 끝나고 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지도 모르겠다고요. 거기다 같은 종족도 아니니 하포시로 돌아가면 다시 볼 기회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초대받아서 왔더니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늘이 내린 인연을 놓칠 순 없죠. 그렇군요. 세상 사람들은 늘 감정에 얽매이는 인간의 마음을 어리석다고 하죠. 유신우 공도 그중 한 명이니 인연이란 말을 믿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요괴는 인간보다 수명이 훨씬 길죠. 인간이 수십 년을 살든 수백 년을 살든 요괴에게는 그저 찰나일 뿐이에요. 꽃요괴, 유신우 공에게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건가? 대단한 믿음이야. 생각보다 쓸만하군. 좋아. 일단 여기까지 하지. 이만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신우 공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 이야기를 해보죠. 한참 떠들다가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중요한 일은 당연히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법 아닌가요? 난 아주 오래된 비수를 알고 있습니다. 협조만 해준다면 도철이 다시는 유씨 가문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 약속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봐온 봉인이라는 것만 해도 수백 수천은 되지만 그중 대부분은 거짓말이었고 아니면 의식에 필요한 물건 자체가 사라져서 이제는 구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어요. 도처를 봉인할 수 있는 고대 비술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죠? 어떻게 믿냐고?
잘 봐. 내가 누군지. 아직도 어떻게 믿냐는 말이 나오나? 칭. 그래, 나다. 명성이 자자한 쟁이지. 인간들은 내가 죽었다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살아있어. 데려가 쉬게 하거라. 푹 쉬고 다시 만나지. 물 좀 줘요. 내가 누군지는 잘 알고 있잖아. 내가 네가 누군지 아는 것처럼 말이야. 똑똑하군. 내가 평소에는 깊이 잠들어 있어도 유신우의 의식을 엿볼 수 있거든. 그거 알아요, 누나? 내 꿈속이나 마음속이나 온통 누나뿐이에요. 재미없어. 겨우 깨어났더니 볼만한 구경거리도 없고. 뭐 어쩔 수 없지.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진 못하거든. 네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금방 돌아올 거야.
나 방금 쟁이었어요. 아까 누나 괜찮아요? 뭐 이상한 건 없었어요? 누나 누나 어서 가요. 더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를 위협하려고 일부러 본 모습을 드러낸 거잖아요? 거기다 내가 영향을 받아서 이상 반응을 보일 거란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쟁은 참기 힘든 고통을 줘서 내가 순순히 협력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내가 이 기회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겠죠. 이렇게 오랜 시간 찾아 헤맨 끝에 겨우 희망이 보이는데. 어쨌든 내가 도철을 막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몰아붙인 거겠죠. 근데 누나는 달라요. 도철과 아무 관련도 없고 여기 남아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아직 여유 있을 때 빨리 가요. 아까의 이상 행동은 이전보다 훨씬 위험했어요. 그만큼 쟁의 힘이 삼켜진 숨결이 폭주했을 때보다도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뜻이겠죠. 우리 둘로는 절대 맞설 수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핑계거리야 얼마든지 있어요. 누나는 알겠어요. 일단 쟁한테서 비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내고 나서 어떻게 할지 논의하자고요. 다시 만났군, 요시누고. 이상 증상에 힘들었겠지. 그래도 지금 보니 많이 나아진 것 같네. 날 손님으로 생각하고 협력하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죠. 그렇게 화낼 거 없어, 요시누고. 아기는 없었으니까. 다만 제대로 된 고통을 겪고 의식을 잃어봐야 인간은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잖아?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어. 그것보다도 재밌는 걸 보여주지.
이건 잘 봐, 유신우. 도철이 유씨 집안에 뭘 가져왔는지. 아버지. 걱정하지 마요. 난 괜찮아요. 날 자극하려고 이런 기억을 보여주는 거란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아까 이상 반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부터 유씨 가문의 과거를 보여주면서 준 정신적 고통까지, 그저 도찰과의 거래가 우리 유씨 가문에 있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게 했는지를 내가 알았으면 했던 거겠지. 내가 고통의 이성을 잃고 가문 사람들의 자유를 대가로 우탁대고 협력을 받아들이길 바란 거잖아. 아쉽게도 난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 먼저 비술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협력할지 말지는 그 다음에 고려해 볼 테니까.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 할 말 없어. 좋아, 아주 좋아. 유신우공, 생각보다 재미있는 사람이었네. 아쉬워라. 인간만 아니었으면 친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렇게까지 말하니 성의를 보여주는 의미로 내가 아는 건 모두 알려주지. 도철을 완전히 진압하는 비술은 사실 고대 대요괴들만이 알고 있는 봉인의식이지. 이런 내용이야. 금석을 열쇠 삼고 곤목을 진 삼아 백년 묵은 주홍옥을 부수어 천년의 요력을 봉하노라. 그때가 되면 천지가 빛을 달리하고 기운이 몸을 벗어나니 도철이 육신을 벗고 응결된 원기로 돌아가면 라예의 순간 함이 닫히고 모든 인연이 소멸된다. 이로써 혼이 봉인되고 도철은 죽지 못한 채 갇히나니 천추만대까지 혼이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말들을 단번에 이해하다니 꽤 똑똑하군. 대체로 잘 해석했지만 가장 중요한 라이의 순간 함이 닫히고 모든 인연이 소멸된다는 부분이 빠졌어. 도철이 분리되고 나면 그 응결된 원기를 한 라이 안에 특수 제작된 봉인함에 넣어 봉인해야 한다는 뜻이지. 만약 해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서 역효과가 날 거야. 그래, 성희는 잘 알겠어. 그나저나 내 생각이 맞다면 네가 원하는 건 도철의 원기가 된 봉인함이겠지? 이래서 내가 똑똑한 사람이랑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니까. 문제는
도철의 원기가 봉인함에 있다는 건 도철이 봉인됐다는 말인데 갇혀서 영원히 돌아올 수도 없는 거 봉인함이 다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본디 가는 길이 다르니 뜻을 함께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 내가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해도 믿지 않을 테고 말이야. 도철의 원기가 담긴 함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나 다름없어. 길을 다스리거나 약을 만들고 단을 완성할 수도 있지. 어떻게 활용하든 우리 요괴에게는 매우 영양가 있는 물건이야. 도철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대요괴인 만큼 거래를 이유로 유씨 가문에 묶여 있을 바에 차라리 동족을 위해 쓰이는 편이 낫지 않겠나?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같으니 일이 성공만 하면 유씨 가문은 더 이상 단명하지 않을 거고 영원한 자유와 안녕을 얻게 될 거라 약속하지. 더 이상 단명하지 않고 영원한 자유와 안녕을 얻게 될 거라는 말 믿어도 되는 건가? 유신우공, 온 천하가 날 제멋대로의 사나운 존재로 여기는 건 알겠는데 약속을 어기는 건 내 성격이 아니거든. 그리고 유씨 가문은 인간을 위해서 이미 충분한 시간과 목숨을 바쳤는데 설마 이번 기회마저 놓칠 생각인가? 친절하게 하나 알려주자면 육식갑자 중 의식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금속일이 바로 모래 미시야.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먼저 하룻밤 푹 쉬어야겠어. 무슨 마음인지는 이해해. 인간은 마음이 복잡하면 선택하기 어려워하니까. 그래도 피차 시간은 소중하니까 그리 오래 기다리게 하진 않겠지. 날 실망시키지 마, 유시로. 고대 대요괴인 내가 인간한테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이미 많이 봐준 거니까. 네가 그렇게 눈치 없이 협조하지 않겠다면 내가 먼저 손을 쓰더라도 탓하지는 말라고. 그 꽃요괴는 아는 것도 많고 인간들과 가까워서 그런지 공감할 줄도 아는 모습이 흥미롭단 말이지. 금석일이 당장 모래 미시라니. 내가 못 떠나게 일부러 노린 거겠죠. 잠깐, 여기 분석 결과에는 쟁이 1000년을 넘게 살았다는데 쟁 말로는 고대의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살아온 기간이 어떻게 이렇게 길게 나와요? 시간을 딱 맞춰 계산해 두고
절호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함정을 파서 날 끌어들인 거네요. 그렇겠죠. 힘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진 걸 제쳐두더라도 고대 대요괴나 되는 존재가 힘을 키우겠다고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어쩌면 답은 수수께끼 자체에 있을지도 몰라요. 날 통해서 도처를 이용할 생각이라면 결국 핵심은 봉인 의식 때 어떤 수단을 쓸지가 관건이라는 건데, 그렇게 보면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의식의 중요한 부분에 뭔가 잘못된 게 있거나 우리를 일부러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의 순간 함이 닫히면 모든 인연이 소멸된다. 그 봉인함? 그때 특수 제작된 봉인함이 뭘로 만들어졌는지 못 들었어요. 어쩌면 함이라는 게 봉인함을 가리키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그렇다면 쟁의 요구도 이해가 돼요. 만약 봉인함으로 도철의 원기를 봉인할 수 없다면 분명 도철의 본 모습을 되찾게 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진 않을 거예요. 아쉽게도 봉인의식은 고대 대육에만 자세히 알고 있어서 일단 한 걸음씩 나아가 볼 수밖에 없겠어요. 누나, 왜 그래요? 갑자기 멍하니 있어요. 혹시 추워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만약 누나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힘은 결국 한계가 있잖아요. 의식 중에 쟁을 체포하려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요. 의식 과정 내내 쟁은 계속 주문을 걸어야 하는데 만약에 결국 원기를 봉인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공격하는 수밖에 없어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쟁의 야망을 막아야 해요. 그렇게 놀랄 거 없어요, 누나. 나도 누나처럼 위험을 떠안는 길을 선택할 테니까요. 시간은 원래도 많지 않아서 죽음이 두렵진 않아요. 지금은 누나도 있으니 더 두려울 게 없어요. 이게 초경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쁘네요. 누나랑 같이 반딧불이를 날렸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좋아요. 같이 가요. 좋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한가롭게 산책하면서 이야기나 하고 있다고. 네, 주인님. 그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엔 같이 반딧불이도 만들던데요. 하나는 인간의, 하나는 요괴인데 은근히 낭만도 아는 모양입니다. 반딧불이? 보세요. 그냥 흔한 반딧불이입니다. 제가 멀리서 한 마리 잡아왔어요. 대단한 인간이야. 잠깐 방심한 사이에 이런 통신용 벌레도 못 알아봤네. 곤욕의 주제에, 아니, 인간이라고 해야지. 어쩐지 인간한테 그렇게 진심을 다하더라니.
주인님, 그 말씀은... 쉿, 진정해. 뭘 그렇게 긴장하는 거야? 저 친구들이 놀고 싶다 하니 장난 좀 맞춰줘야겠지. 어차피 함정은 설치해뒀으니까 딱 좋은 때에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린 그저 두고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유신우공, 다들 왔군. 이 사람들은 아, 이 사람들? 내가 준비한 요괴 호위병들이야. 이렇게 중요한 의식에 지켜보는 이가 없으면 안 되지. 가봐. 왜 그래요?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둘이 사이가 참 좋아 보이네. 근데 지금은 달콤한 얘기할 때가 아닐 텐데. 의식을 무사히 치르려면 유신우 공에게 우선 희생 좀 부탁하지. 희생? 그게 무슨 뜻이죠? 요괴 수호병들은 다들 봤겠지만 8개 방위 중 동쪽 불의 자리만 비어 있어. 유신우 공과 가깝기도 하고 의식 도중에 무슨 변수가 생겨도 가장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곳이라 아주 중요한 자리지. 꽃요괴, 네 능력을 감지해보니 평범한 요괴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뛰어나더군. 속성도 동쪽 자리와 잘 맞고 말이야. 거기다 둘의 관계를 생각하면 네가 저기 서 있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 어때? 유신우 공의 안전과 의식의 성공을 위해서 해보겠느냐? 주홍옥을 깨뜨려 천년 묵은 요괴를 봉하노라. 봉인 의식을 시작하라.
유신우공,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이제 진짜 시작이군. 괴롭나? 괴로워야지. 그래야 유씨 가문의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오랜만에 햇빛을 보는구나. 입 다물어. 세군. 누나. 드디어 성공했군.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알겠지, 유신우공? 당연하죠. 무슨 짓이지, 유신우공? 나한테 묻지 말고 너 자신한테 묻는 게 어때? 이 함이 정말 도철의 원기를 봉인할 수 있는지 말이야. 그렇지.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너희는 처음부터 협력할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건 너희뿐만이 아니지. 마지막 승자는 바로 나야.
표정이 안 좋은 걸 보니 기다리는 지원이 아직인가 보지. 그걸 어떻게... 요신우, 인간들의 그런 하찮은 속임수로 날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오래 살았어도 기억력은 나쁘지 않거든. 삼켜진 숨결이 폭발했을 때 가장 오래된 통신용 벌레도 봤었고, 숲 전체에 결계를 쳐놨으니 너희들이 기다리는 말령국 사람들은 당분간 들어올 수 없을 거야. 요시 가문의 명에 따르노라. 피를 이끌어 일격을 내리니 파괴하라! 나를 공격하면 의식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가? 의식은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내야 하지. 시간의 제약도 여전히 존재하고 말이야. 도처를 봉인하려면 원기를 정해진 시간 안에 건강한 사람 몸에 넣어야 해. 너희 인간들이 잘 아는 산재물 같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분리된 도철의 원기가 다시 실체화돼서 이 세상에 나타날 테니까. 그게 무슨... 그리고 친절하게 알려주자면 유신우 공은 전에 도철에게 씌었으니 이제 건강한 몸이라고 보기 힘들어. 만약 그걸 삼키겠다고 하면 도철의 그릇이 되어 완전한 괴물이 되어버리지. 그러니 재미난 볼거리 좀 줘봐. 한심한 인간들이 뭘 고를지 아주 기대되는군. 자유냐 인간이냐 결정할 시간도 별로 안 남았어. 저 여자를 죽일래? 아니면 도철을 살릴래? 아니에요, 누나. 오히려 살아남아야 할 사람은 나예요. 결국 우리 중에 한 명은 희생해야 하는데 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누나가 울면 내 마음이 아파요. 좀 더 살 수 있었다면 누나를 더 오래 볼 수 있었을 텐데 싶기는 했어요. 하늘은 선택을 강요하고 앞에는 지옥이 만든 시멘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혼자 갈게요. 알겠어요. 믿을게요. 누나가 꼭 날 구해줄 거고 그 사람들도 곧 올 거예요. 누나, 정말 보내기 싫은데 내가 괴물이 돼도 누나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분하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게 너희 인간들 아니었나? 안 돼. 내 계획을 망쳐놓다니. 다들 나랑 같이 죽어줘야겠어. 지원팀 도착했습니다. 목표 발견. 지시 바랍니다. 누나,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나예요. 정말 나 맞아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날 나도 정말 괴물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음, 음. 이제 막 깨어났으니까 푹 쉬어야 해요. 어, 과일 좀 깎아줄게요. 어찌됐든
내가 다시 태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건 전부 누나 덕분이에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 누나. 전에 제안했던 거 아직 유효해요? 이 일 끝나면 같이 축제 구경 가기로 그때 약속했잖아요. 사라졌다고 해야겠죠. 이제 실체도 의식도 없어졌으니까요. 대신 힘이 내 몸속에 스며들어서 이젠 아무리 해도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모든 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유씨 가문이 드디어 자유를 되찾았어요. 누나, 좋아해요. 늘 그래왔어요. 그렇지만 섣불리 약속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내가 확인해야 할 일들이 좀 있어서요. 이 힘이 혹시 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자유를 되찾은 우리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다 걱정돼요. 좋아요. 같이 해나가요. 아직은 조금 어색해요. 지금도 볼에 다시 검은 꽃이 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도철의 힘이 너무 세서 그런가 봐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익숙해질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도와주려고요? 오랫동안 보석을 삼켜서 속이 안 좋았는데 관리를 했더니 많이 나아졌어요. 여기를 만지는 건 내 진심이 듣고 싶은 거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누나 덕분에 내 얼굴에 다시는 검은 꽃이 피어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이제 정말 한결 나아진 것 같아요. 누나가 내 곁에 있어서 좋아요. 누나,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도철의 실체도 사라졌고 난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내 생명은 이제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틈날 때마다 같이 여행 다니는 건 어때요? 북방의 별 하늘이 그렇게 예쁘대요. 당연하죠. 인생은 길잖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동무는 누나뿐이에요. 계절의 변화든 자연의 아름다움이든 세상에서 아름다운 건 누나랑 같이 하나하나 제대로 보고 싶어요. 누나, 울지 마요. 누나가 울면 내 마음이 아파요.